안녕하세요. 저는 F5 싱가포르에서 APCJ 지역을 지원하고 있는 솔루션 엔지니어 권중철입니다. 작년 8월에 쿠버네티스 기초 웨비나에서 인사드리고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작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쿠버네티스 고급 기능 중에서 서비스 메시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다양한 서비스 메시가 마켓에 존재하지만 저희 엔진엑스에서 발표된 엔진엑스 서비스 메시를 가지고 어떻게 구현하고 왜 서비스 메시가 필요한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데모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엔진엑스 서비스 메시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트래픽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서비스 메시의 모니터링 부분에서 어플리케이션 추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플로우 매핑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볼 환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온프렘에 가상 머신 하나를 올리고 거기에 미니큐브를 설치해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후에 테스트해 보시기를 원하시면 온프레미스, 자신의 랩탑, 데스크탑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간단한 설치로 모든 세미나 내용을 구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진행할 데모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진행하고 데모 시간에는 리뷰한 내용을 실제로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니큐브에 먼저 프론트엔드 파드와 뒷단 백엔드 파드를 두 개 생성하겠습니다. 가장 심플한 테스트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두 개의 디플로이먼트가 생성될 것이고 각각의 프론트엔드, 백엔드 디플로이먼트가 생성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프론트엔드 디플로이먼트에 의해 단일 파드가 생성이 되고 백엔드 디플로이먼트에 의해 두 개의 다른 파드가 생성이 됩니다. 백엔드 파드는 둘 다 동일한 버전의 파드로 트래픽을 50대 50으로 동일하게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로 라우팅 됩니다. 따라서 트래픽의 50%는 파드 1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트래픽은 파드 2로 이동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백엔드에 해당하는 백엔드 V1에서 두 번째 버전의 백엔드 버전 2로 트래픽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백엔드 버전 1을 배포했고 이제 해야 할 일들은 백엔드 버전 2에 대한 새로운 배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몇 주간의 작업 끝에 개발팀은 마침내 백엔드 버전 2를 개발 완료하고 배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클러스터 안에 버전 2에 대한 새로운 디플로이먼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버전 2에 대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고 적용했지만 여전히 서비스는 프론트엔드 파드를 통해서 전체 트래픽이 버전 1으로 라우팅 됩니다. 즉, 백엔드 버전 2의 단일 파드가 생성이 되었지만 아직 프론트엔드를 새로운 버전, 백엔드 버전 2와 연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새로운 백엔드 버전 2를 프론트엔드와 연결하고 트래픽을 새로운 버전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존 버전 1과 새로 배포한 버전 2에 어떻게 트래픽을 분산하고 이전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포한 백엔드 버전 2를 이제 프론트엔드에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간단히 백엔드 버전 2에 백엔드 버전 1에 적용한 라벨과 동일한 라벨을 적용하고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이제 트래픽을 새로운 버전 2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트래픽이 동일한 비율로 라우팅 되기 때문에 전체 트래픽의 66%가 백엔드 버전 1으로 라우팅 되고 약 33%의 트래픽이 백엔드 버전 2로 라우팅 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담당하는 3개의 파드 중에 버전 1의 파드는 2개이고 버전 2의 파드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청 3개 중에 2개의 요청은 백엔드 버전 1이 처리를 하고 백엔드 버전 2가 3개 중에 하나의 요청을 처리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버전 2에 더 많은 트래픽을 이동하고 싶다면 버전 2의 파드 수를 늘리면 트래픽을 버전 2로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 버전 1과 백엔드 버전 2 사이에 동일한 수의 파드를 설정함으로써
전체 트래픽을 버전 1과 버전 2로 동일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버전 2의 파드를 늘리기 전에 트래픽 처리 비율이 대략 66대 33%의 비율로 버전 1과 버전 2가 서비스를 처리했다면 이젠 버전 1과 버전 2의 파드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트래픽 처리 비율은 버전 1과 버전 2가 50대 50으로 동일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버전 1으로 트래픽을 줄이고 버전 2로 더 많은 트래픽을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버전 2의 파드 수를 늘려서 트래픽을 더 많이 처리한 것처럼 버전 1의 파드의 개수를 줄인다면 버전 1에서 처리하던 트래픽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버전 2 쪽으로 트래픽을 늘렸을 때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버전 1에서 처리한 트래픽의 양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버전 2에서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버전 1에 대한 서비스를 차단하기를 원한다면 프론트엔드 서비스에서 버전 1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버전 1의 디플로이먼트를 삭제한다면 버전 1을 서비스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새로운 버전 2로 서비스를 완전히 이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트래픽 이전 분리를 위해서 파드의 수를 제어함으로써 트래픽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파드의 수를 제어함으로써 트래픽을 관리하는 방법이 최선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버전의 앱을 배포할 때마다 파드를 생성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파드의 수를 늘려서 트래픽을 이전 분리 후에 기존 버전의 파드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나 버전을 배포 완료하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진짜 합리적이고 완벽한 솔루션일까 고민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더 나은 방법의 솔루션이 있을까요? 이미 쿠버네티스에 익숙하시고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이 아닌 더 간단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클러스터 내에서 파드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트래픽을 이전하는 방법이 아닌 트래픽의 퍼센테이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버전 1의 파드 하나가 있고 버전 2의 파드도 하나가 있고 트래픽의 80%는 버전 1으로 나머지 20%는 버전 2로 라우팅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을 파드의 개수로 처리하려면 버전 1의 파드는 4개 그리고 버전 2의 파드는 1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를 사용함으로써 아주 간단히 우리가 원하는 비율대로 클러스터 내에서 트래픽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히 클러스터 내부에서 트래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또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의 기본적인 개념은 클러스터 내에 모든 파드에 추가된 엔진엑스 프록시를 통해서 통신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파드에 추가되는 이 컨테이너를 사이드카 프록시라고 정의합니다. 즉, 파드에서 파드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트래픽이 엔진엑스 프록시를 통해서 전달되고 이 프록시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내에서 좀 더 스마트한 트래픽 컨트롤은 물론 인증과 엔드-투-엔드 암호화 통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데모 중에서 자세히 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클러스터 내에서 트래픽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리소스를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보시는 커스텀 리소스 정의 파일은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를 설치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줄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의 트래픽 분할과 같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다른 쿠버네티스의 리소스와 같은 야무 파일입니다.
서비스 이름으로 백엔드 서비스로 정의하고 백엔드 버전 1의 80%의 비중을, 백엔드 버전 2의 20%의 비중을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관리함으로써 헬름 차트나 GitHub 저장소에 쉽게 관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클러스터 내의 트래픽도 코드화해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내에서 트래픽을 컨트롤할 때 커스텀 리소스에서 비중을 변경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부분에서 파드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이고 또는 해당 파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작업 없이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버전 1에서 버전 2로 점진적으로 트래픽을 훨씬 더 간단하게 이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실제로 클러스터 환경에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를 실행할 환경을 설정해야 하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모든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가상 머신이나 온프렘 서버에 사용하기 편하신 리눅스 머신에 GUI 환경을 지원하게 설치하시고 도커와 미니큐브를 설치하신 후에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를 설치해 준비를 합니다. 제 데모 환경은 우분투 리눅스 위에 도커, 미니큐브, 헬름,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데모를 실행해 보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고민해 본 결과 환경 설정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모든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을 첨부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해당 커맨드를 카피 앤 페스트 하셔서 직접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설치 1번은 설치된 리눅스 서버에 데스크탑 환경을 설정하기 위한 명령어들입니다. 다음으로 도커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 설치 2번은 미니큐브 설치와 헬름 설치 부분입니다. 해당 커맨드들을 카피 앤 페스트 하시면 가능하시겠습니다. 패키지 3번은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깃에서 크론으로 다운받은 후에 나열된 커맨드를 가지고 설치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각 커맨드를 실행하시면 보시는 화면 캡처와 같은 설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니큐브를 시작하는 명령어와 시작 과정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미니큐브가 시작되고 미니큐브 kubectl get pod -a 명령으로 미니큐브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숙한 kubectl을 사용하기 원하시면 알리아스를 사용하셔서 명령어를 단축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미니큐브를 시작한 후에 확인 결과입니다. 큐브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파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를 설치하는 화면입니다.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보시는 메시지와 같은 설치 완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네임스페이스의 파드들을 확인해 보면 큐브 시스템 엔진엑스 메쉬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기본 파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모 환경이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 실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ubeget pod-a로 확인해 보면 화면이 제 실제 데모 환경이고요. kubectl get pod-a.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디폴트 큐브 시스템 엔진엑스 메쉬와 같은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기본적으로 생성된 파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 백엔드 버전 1을 배포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포에 앞서 해당 파일을 살펴보면 config 맵을 사용해서 엔진엑스 config 부분을 정의했고 리턴 부분에서 서비스 네임과 버전 정보를 정의했습니다. 디플로이먼트에서 파드의 수와
컨테이너 부분을 정의하고 서비스 부분에서 네임과 라벨을 정의해서 포트 및 셀렉트를 백엔드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파일을 적용해서 백엔드 버전 1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생성된 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적용한 후에 컨피그 맵이 적용되고 디플로이먼트가 생성이 됐고 서비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 배포된 파드를 확인해 보면 네,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는 따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생성된 파드를 확인해 보면 방금 백엔드 다시 보이원 이름으로 정의된 파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파드에 두 개의 컨테이너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하나의 파드에 두 개의 컨테이너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컨테이너에서 저희가 정의한 백엔드 다시 보이원의 컨테이너가 보이고 다른 하나의 컨테이너가 엔진엑스 메시지 다시 사이드카라는 프록시로 앞에서 살펴본 컨테이너이고 엔진엑스 서비스 메시에 의해서 생성된 사이드카 프록시 컨테이너입니다. 파드로 전달되는 모든 인 아웃바운드의 트래픽은 앞으로 이 사이드카 프록시를 통해서 전달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모든 트래픽을 추적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앞에서 백엔드 버전 1을 배포했기 때문에 이제 프론트엔드 부분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해둔 파일을 잠깐 보시면 리소스로 디플로이먼트를 선언을 하고 이름으로 프론트엔드로 정의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부분에서 동일한 이름을 정의하고 컨테이너 실행 후에 실행할 명령어 부분도 보입니다. 해당 명령어는 매초 백엔드 서비스를 쿼리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해당 파일을 적용해서 프론트엔드 부분을 배포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kubectl apply -to frontend.yaml 파일. 네, 그리고 다시 생성된 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kubectl get 파드로 생성된 파드를 확인해 보면 앞서 배포한 백엔드 v1과 동일하게 프론트엔드라는 하나의 파드에 두 개의 컨테이너가 보이고, 즉 이 파드에서 엔진엑스 서비스 메시에 의해서 사이드카 프록시가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좀 전에 확인한 커맨드와 같이 동일하게 확인을 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엔드 컨테이너와 백엔드 보연에 동일하게 엔진엑스 메시 사이드카 컨테이너 두 개의 컨테이너가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론트 파드의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로그와 같이 모든 로그가 버전 1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백엔드 버전 1과 프론트엔드 부분을 배포를 했고, 거기에 엔진엑스 서비스 메시가 사이드카 프록시 형태로 동일 파드에 배포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진행한 부분을 엔진엑스 서비스 메시에서 어떻게 해당 부분을 그래픽으로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거 웹에 접근하기 위해서 포트 포워딩을 설정해서 로컬 호스트로 액세스 가능하게 이미 진행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포트 포워딩 부분이고요. 제가 미리 포트 포워딩 명령을 실행해 뒀고, 방금 확인한 버전 1입니다. 여기에 제거 UI가 있고 엔진엑스 서비스 메시에 수신된 모든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포한 백엔드 -v1과 프론트엔드 두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배포한 백엔드 엔진엑스, 좀 전에 앞에서 배포한 백엔드 -v1, 프론트엔드 엔진엑스 두 개의 서비스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엔진엑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결과 값을 20개로 제한을 하고 검색을 하면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는 매 초마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 점 하나하나는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의 한 요청입니다. 특정 점을 하나 선택해서 누르면 해당 요청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클러스터 내에서 발생하는 쿼리에 대한 상세한 보기입니다. 단순한 요청이고 매우 간단하지만 많은 상호작용이 있는 분산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보면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스템 아키텍처 탭입니다. 클러스터 내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프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에서 DG 탭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엔드가 백엔드 서비스를 호출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엑스 서비스 메시는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 -v1 사이의 모든 요청을 추적하고 아키텍처를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엔드 버전 2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배포에 앞서 버전 2를 간략히 살펴보면 버전 1과 거의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컨피그 맵에서 HTTP 코드 반환 시에 이름은 동일하게 백엔드이고 버전만 버전 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앱은 동일한 백엔드와 버전 2로 정의했습니다. 백엔드 서비스는 레이블 앱이 백엔드와 동일한 모든 파드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므로 이 파일을 적용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어 트래픽 전달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배포 명령을 실행해서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배포가 됐는지 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버전 2의 파드가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프론트엔드 파드의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전 1과 버전 2가 거의 동일하게 반반 정도로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거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찾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대별로 프론트엔드 플러스 백엔드 버전 2와 프론트엔드 플러스 버전 1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응답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스템 아키텍처에도 표시가 될 것입니다. 다시 시스템 아키텍처를 버튼을 누르고 데이지를 누르면 생성된 두 개의 파드가 백엔드 버전 1과 백엔드 버전 2가 요청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파드를 이용한 트래픽 이전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대로 파드를 생성해서 그 개수에 따라서 트래픽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파드의 개수가 아닌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 커스텀 리소스를 이용해서 비율로 간단하게 트래픽을 이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배포할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의 서비스 이름으로 백엔드-v1과 백엔드-v2가 증언을 하고, 파드는 기존에 만들어진 백엔드 v1과 백엔드 v2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get 서비스 명령으로 기존 서비스를 확인해 보면 쿠버네티스 디폴트 서비스와 앞선 데모에서 생성한 백엔드-svc 서비스 두 개의 서비스 네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다시 서비스를 확인하면 네, 새로 배포하기로 했던 두 개의 서비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를 사용하여 트래픽 이전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구성 요소는 트래픽 스플릿이라는 CRD입니다. 이 커스텀 리소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트래픽 스플릿 이름은 백엔드-ts이고 앞에서 생성한 두 개의 서비스 백엔드-v1과 백엔드-v2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프론트엔드가 백엔드 버전 1, 2로 트래픽을 보내고 있는 것을 백엔드 버전 1으로 일단 모든 트래픽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기존 트래픽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로 버전 1, 2로 트래픽이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제 백엔드 1, 2로 보내지던 부분을 다시 전체 트래픽을 1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다시 프론트엔드의 로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론트엔드는 여전히 동일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지만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가 이제 백엔드 버전 1으로만 트래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율을 조정해서 적용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전 2로 20%의 트래픽을 넘기고 버전 2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트래픽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로 수정해서 저장 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적용을 하고 다시 로그를 보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 20%에 해당하는 만큼 트래픽이 버전 2로 옮겨졌고 버전 2가 제대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트래픽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8에서 2대8로 버전 2에 더 많은 트래픽을 옮겨 보겠습니다. 다시 로그를 확인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전 2로 더 많은 트래픽이 옮겨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엑스 서비스를 통해서 더 간단히, 더 디테일하게, 더 안전하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트래픽을 이전하고 추적,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본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가 왜 유용한지,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메쉬의 이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시성, 트래픽 관리, 보안적인 측면입니다. 첫 번째 가시성은 오늘 데모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내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요청을 분석하고 특정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보다 느린 경우 어떤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래픽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데모에서 살펴본 카나리 디플로이먼트 외에도 블루그린, AB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하여서 끊임없는 버전 관리 및 서비스 변경 관리를 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서비스 고투마켓 스피드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과 성능 향상에 민첩하게 안전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적인 측면입니다. 서비스 메쉬를 사용함으로써 RBAC 정책이 가능해지고 인증 및 엔드-투-엔드 암호화 통신을 구현함으로써 클러스터 내부에서 모든 파드 간 통신에 대해서도 향상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이 시작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진입을 하면 이런 고급 기능들의 사용이 필요하실 테고 그런 시점에서는 서비스 메쉬의 도입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켓에 이미 나와 있는 서비스 메쉬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저희 엔진엑스 서비스 메쉬가 유일한 솔루션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 메쉬 솔루션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티오, 링크드, 콘술 등 다양한 솔루션이 있으며 각자 서비스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하셔서 서비스 향상과 안정적인 클러스터를 운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엔진엑스 프로덕트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켓에서의 권유와 절대적인 레퍼런스를 보시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엔진엑스를 사용할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비스를 준비하시거나 운영 중이시면서 엔진엑스 관련 이슈나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저희 어카운트 매니저분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모든 부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